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틀 연속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맞물리면서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 코스피는 0.91% 낙폭 보이면서 2,456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1.5% 하락하면서 822선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간밤 미국에서는 CPI가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중국 소비자 물가는 한 달 만에 상승세를 멈췄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다음 주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9월 이후에 골라주신 종목들 상승률 어떤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상승률 탑5 골라봤는데요. 그 성적이 화려합니다. 지금 바로 상승률 탑5 살펴보고요. 이어서 로켓 배송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디지캡 최고가 기준 9.77% 상승률 보여주며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업체인 TCC 스틸 매수가 6만 300원 기준 상승률 16.58% 달성하면서 4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 9월 8일 언급해 주신 OCI 홀딩스 21.61% 상승률 보여주며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줌인터넷 최고가 기준 22.26% 상승 보이면서 2위에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석유 관련주인 극동유화 최고가 기준 상승률 28.02% 달성하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힌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입니다. 차량용 카메라 영상 처리 시스템 반도체 전문 개발 기업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 반도체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연이틀 상승하더니 3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다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 장세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하루 단기 하락인지 전문가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하루 단기 하락으로 봐야겠죠. 하루 단기 하락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수요일과 목요일에 주가가 올라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금요일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금요일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요일 날 마저 상승해 버린다면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번 주말에 어떠한 악재가 터질지 알 수 없으나 종가 베팅 또한 가능한 시장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첫 거래일이 시작됐을 때 다음 주에 첫 거래일에 오전장의 움직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후장의 움직임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월요일 날 주가가 지수가 하락해서 끝이 난다면 화요일, 수요일 안에는 무조건 주가를 다시 돌려 올려놓아야만 지금부터 11월 중순까지 상승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 이유, 11월 중순부터 무엇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대주주들의 지분 매도가 시작될 가능성이 큰 시기가 바로 이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도하는 이유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할 때 과연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 매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 매도를 하겠습니까?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말이죠.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 내가 손절을 하면서까지 비중을 줄인다라는 게 과연 내가 납부하게 될 세금의 금액보다 클 것이냐 작을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세금보다 더 많은 폭의 손실을 본다면 매도하겠습니까? 안 하고 말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11월 중순까지 대주주들이 매도를 하는 종목들이 속속 등장할 것이고 그 종목들은 추석이라는 악재가 끝난 지금부터 11월 중순까지 상승해 주어야만 대주주들이 매도하기 좋은 포지션의 자리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들이 매도하기에 좋은 종목들 중에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유정 앵커님, 대주주들이 주주들이 투자한 주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 무엇일까요? 배당. 네, 배당이죠. 네, 배당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배당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때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배당금이 없느냐 혹은 배당금이 15%가 넘어가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배당이 없는 기업이라면 매출액이 아무리 좋게 나오고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해도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그것 이상의 최소한 배당금으로 세금 정도는 낼 수 있는 정도의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은행의 이율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오히려 배당금이 너무 높은 기업이라면 왜 투자하기를 꺼려 하겠습니까? 우선주를 비롯해서 뭐가 있습니까? 회사의 입지 조건, 그리고 회사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과 이윤, 이익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승계죠. 승계를 위해서 지금 배당을 많이 주고 있는 기업 혹은 모 회사의, 모 기업의 대표의 뒷돈을 만들기 위해서 자회사가 거의 페이퍼 컴퍼니 마냥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다 골라내고 보니 배당률이 최소 3%에서 6, 7% 정도 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건강한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 중에 추석 악재가 끝났으니 지금부터 상승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들은 대주주들이 매도하기에 매우 좋은 상황을 연출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느냐? 과거 시점으로부터 끌어와서 봐도 괜찮습니다. 왜? 작년과 올해의 매출과 작년과 올해 1월 달 그리고 11월 달의 주가의 상승과 하락분을 비교해 봤을 때 11월 달까지 10월부터 보시죠. 10월부터 11월까지 2022년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주가가 상승했는데 11월 달에 주춤합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2월 달 사이에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기업이라면 이 기업이 바로 대주주가 매도하기 좋은 기업이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11월 달 10월부터 11월까지 주가가 상승했는데 11월 달에 대주주의 매도가 시작이 될 때 주가가 받쳐졌다면
그 자리를 유지했다면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세력들이 대주주들이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1월부터 2월 사이에 주가가 다시 그 이상으로 상승해 준다면 이게 뭡니까? 대주주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12월 산타 랠리까지는 주가를 빼는 것이 맞겠죠. 그래야 대주주들이 다시 저렴한 가격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에 충족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조선 업황이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조선 업황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배를 한 척 건조시키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만큼의 수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조선 업황이 개선됨에 있어서 코로나 이전 시점과 올해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19년과 23년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과거 시점, 그 사이에 비어있는 2020년, 21년, 22년 같은 경우에는 조선 업황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별개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지금부터 좋아질 수 있는 조선 업황을 볼 것이냐? 그것을 한 번만 더 꼬아보시면 해운주를 보시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잘 나오는 시기가 바로 11월 정도부터입니다. 그 이유,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 시기부터 운송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 이유, 너무 바다가 심하게 낭출거리면 그만큼 선박되어 있는 물건들, 컨테이너에 실어서 운반하는 그 물건들이 파손될 위험이 있고 그 파손에 대한 책임은 결국 해운사가 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부담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비싸게 측정되어 있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11월부터 따뜻해지는 봄이 지나갈 때까지 해운 업황이 좋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 업황이 지금부터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해운주 중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이 있느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지수를 따라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해운업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600봉상 저점이 만들어지지 않은 기업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매각이 있지 않더라도 주주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지수 자체가 살아나서 11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11월 중순까지 여러분들이 혼자 개인적으로 매매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거는 어디까지나 지수의 상황이 업황이 좋아지는 그 사이클에 몸을 실으셨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의 실력적으로 무엇이 늘어났다라고 판단하시기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 이유, 실력적으로 판단을 하셨을 때 수익을 내셨다면 추석, 이 악재 시기에도 수익을 내셨을 거고 혹은 반대로 추석이라는 악재가 있을 때에는 매매를 안 하셨어야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셨다면 모두 손실을 보고 계셨을 거기 때문에 저와 함께 지금부터 11월 중순까지 그리고 12월 산타 랠리까지 그리고 다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과 그 판단의 기준들을 제게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종목은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0월 6일 날 여러분들께 포착돼서 알려드린 날짜는 10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였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팩을 만드는 배터리 캔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차 전지 시장이 2차 전지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건 전기차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시장은 반도체와 AI와 로봇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일 상장 예정인 신성 ST가 2차 전지 기업에 증거금 15조 7,578억 원을
몰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2차 전지가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시장 어떻습니까? 지수와 똑같이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지수와 똑같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에코프로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요일과 목요일 어땠습니까? 꽤나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죠. 그런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지수가 하락함에 똑같이 하락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19일 날 상장 예정인 신성 ST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신호를 줄 것이냐를 보실 게 아니라 재료의 소멸입니다. 다만 재료의 소멸이 있는 시기다 하더라도 최근에 상장된 기업들의 횡보가 어땠습니까? 추석이라는 악재를 결국에 모두 이겨내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추석이 끝난 이후 10월 4일 이후에 10월 5일 날 상장된 두산 로보틱스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비를 면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 고비를 면치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추석이 끝난 이후에 심리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어려운 그 시장 상황 속에서 두산 로보틱스 또한 마찬가지로 버텨내지 못했다는 것인데 신성 ST는 어떻겠습니까? 시장 상황이 지금부터 11월 중순까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신성 ST는 살아남아서 주가를 한 번 더 위로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수급이 몰려 들어가겠죠. 이미 에코프로에는 많은 양의 자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는 곧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TCC 스틸로 마찬가지 한 번 더 수익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언제였습니까? 포착됐었던 게 바로 이때입니다.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포착된 이후에 지금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75,300원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런데 오늘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윗꼬리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자체가 낮게 들어갔기 때문에 양봉으로 끝나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TCC 스틸이 다음 주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시죠? 다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다음 주에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75,300원을 넘겨놓아야만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TCC 스틸은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이 상황에서 전량 매도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줌인터넷입니다. 줌인터넷은 9월 18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었고 19일 날 방송에서 설명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뉴스가 있었지만 결국엔 추석이라는 악재 기간 동안에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9월 22일과 9월 26일 날 이미 수익이 나와서 리뷰를 2번이나 했었던 종목인데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추석 이후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부 선정 가짜뉴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판별 AI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외에 구 트위터에 하마스 관련 가짜뉴스 계정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부각받은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줌인터넷의 지금 움직임은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설명을 드려볼 텐데 종가 대비는 수익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윗꼬리까지 적어드리면 너무 많겠죠, 수익금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매도하실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이 10분은 투자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매도했을 때 30%가 아니라 15%여도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추석이라는 악재 기간에 매우 힘든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엔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올라가기 위한 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위태롭게 보이는 것은 거래량이 붙었다는 것.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거래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월요일 날은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종가 때 양봉으로 마감할 지수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얼만큼 줄어드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그만큼 주가를 높이 올릴 수가 있고 600봉상의 고점이 되는 4,180원을 넘어가는 종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민터넷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2차 매도까지 진행이 되고 남은 물량이 있으실 텐데 그 물량은 한 번 더 전고점까지는 기대해 보시고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제우스인데요. 제우스는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는데 포착이 된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여드리기 이전에 반도체와 로봇 관련주로만 보셔라. 지금 최근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도체 세정 장비 그리고 산업용 로봇, 밸브까지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셨을 때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9월 종속회사인 JET가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동경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이 되면서 무엇입니까? 재료의 소멸이었겠죠. 재료가 소멸되기 이전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입니다. 어땠습니까? 무언가 시세가 나올 법한 자리였지만 크게 이슈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락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때는 무엇이 있었나요? 추석이라는 악재가 있을 때 지수와 함께 주가가 내려앉았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메가토르 기법이 떴다라는 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저점 바닥이 잡혔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할 수 있는 상황에 저는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시나리오 한 가지. 11월 중순까지 코스닥과 코스피의 지수가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겠구나. 지금 박스권의 하단으로 내려앉아 주저앉았는데 여기에서 박스권의 중상단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지금이 매수의 적기의 자리다. 지금부터 모아 들어가야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인 기업입니다. 제우스,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이죠. 극동 유화도 마찬가지로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감히 전쟁이 발발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극동 유화를 추천드렸겠습니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목요일과 금요일 분할 매수를 하고 보니 주말에 전쟁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월요일날 급등해버린 걸 제가 어떻게 잡아볼 수 없었겠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도 유가 관련주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 물론 오늘 극동유화는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5%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자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작 1차 매도만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검은색 저항선이 2차 매도의 자리이죠.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이 3차 매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리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찬가지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리뷰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고요.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제 기법 중에 조건 검색식을 먼저 드릴지 아니면 수식 관리자를 먼저 설명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오색선, 나도 한번 차트에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수식 받으시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수식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색선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혹시나 이탈하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선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설명드릴 종목은 넥스트칩인데요. 넥스트칩은 자동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보셔야 하는데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지만 결국엔 차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온 안 좋은 뉴스 한 가지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진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 넥스트칩이 하고 있는 것, 고화질 영상 처리,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영상 인식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넥스트칩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물론 제가 판단했을 때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유럽과 북미는 그냥 적어왔습니다. 하지만 BYD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BYD를 알고 계시나요? BYC 아닙니다. BYD입니다. BYD는 바로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 중에 1등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BYD 그리고 유럽과 북미 시장에 차량용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납품을 논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납품이 결정되는 순간 재료가 소멸되겠죠. 재료가 소멸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재료에서 판단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얼마나 납품을 할 것이며 그 납품을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판단했을 때 전체적인 매출액의 증가를 우리가 추산하죠. 그리고 그 추산으로 인해서 넥스트칩의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계산을 하면서 선반영이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따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공포의 자리가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추석이라는 악재가 끝나고 11월 중순까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대차에서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모델의 개수를 10월부터 11월 말 이상 늘리겠다라는 이슈가 이미 9월 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넥스트칩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했느냐? 그 부분만 한번 판단해 보면 되겠죠. 자, 그 전에 관련주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스는 이미 2번이나 추석이라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스처럼 동일한 관련주들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마이크로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마이크로는 과거 시점에 토르 기법이 포착이 돼서 수익을 만들긴 했지만 최근에는 기법이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종목이며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마이크론 제가 비중을 10%까지 측정해 드리는 종목이 없었는데 하나마이크론 10%의 비중이나 담으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도 야금야금 비중을 실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왜 비중을 싣고 있을까요? 넥스트칩과 마찬가지로 하나마이크론 또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전고점입니다. 그런데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날, 전고점을 넘기는 종가가 나온다면 우리는 지속적인 홀딩을 하겠지만 31,800원을 넘기는 날 31,800원 아래에서 종가가 끝난다면 그날 전량 익절할 수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입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상단 박스 구간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AD 테크놀로지 또한 마찬가지로 전고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방금 전 설명드렸던 이미지스와 하나마이크론과는 다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항 하나를 더 넘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AD 테크놀로지보다 이미지스나 하나마이크론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인 거고, 자, 그러면 넥스트 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상장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추세라면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게 맞겠습니까? 이미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돼서 그 다음날 큰 폭의 수익을 만들어 줬고 그 다음 한 번 더 자리가 나왔는데 자리가 나올 때 이 V자형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신 이 V자형 움직임이 뭐였습니까? 추석이라는 악재를 맞이하여 주가가 모두 동반 하락했었던 그 시기죠. 그런데 그 시기를 이겨내고 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거기 한 가지만 더.
오늘 종가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우리가 진입한 가격은 17,910원인데 지금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종가가 양봉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심지어 거래량도 줄어들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올라갈 준비 끝났어. 지수 너만 올라가면 나 뛰어 올라갈게. 맞죠? 그러면 지수가 상승하는 날 넥스트칩은 주가가 갑작스럽게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모든 준비는 끝나 있습니다.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날이 될 텐데 다음 주에 1차 매도 자리만 나올 것이냐 아니면 2차 매도까지 진행하고 마지막 3차 매도의 자리를 우리가 맛볼 것이냐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하셔야 이 넥스트칩의 궁금증이 풀리실 겁니다. 자, 그러면 넥스트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서부 T&D인데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호텔 그리고 쇼핑몰에 대한 관련주입니다. 용산에 드래곤시티 호텔을 소유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궁금점, 부동산과 호텔, 쇼핑몰과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와의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치와 그리고 그 부동산을 임대 주었을 때 임대 수익에 관련되어 있는 추가 수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기업의 공시와 내용을 모두 다 펼쳐놓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탄력받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조성 계획이 시작되려 한다. 안 그래도 지금 비싼 땅이 됐습니다. 용산 자체가 비싼 땅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용산의 땅값이 상승한다면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감에 있어서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만으로는 지수, 종목의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해당 기업이 부동산만 믿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도심 항공교통 허브 조성을 하고 있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코엑스에 이미 있죠. 하지만 용산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심 속 국가공원을 조성한다. 그리고 한남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한남 어떻습니까? 한남 더힐의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그런데 그 비싼 땅덩어리에 왜 층고 제한을 두고 아파트를 지었을까요? 높은 아파트가 이제는 주가 아닙니다. 낮은 아파트 그리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돈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구조 그리고 경비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IMF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아파트들이 질비하게 늘어섰지만 모두 다 고층을 추구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 자녀들의 교육과 자녀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주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수도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남 더힐처럼 아이들이 놀기 쉽고 보안이 완벽한 이런 아파트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은 바로 용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산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용산 개발 관련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연과 환경, 시공테크, 롯데관광개발까지 있는데 이 중에 시공테크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시공테크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박물관 같은 데 가보시면 전시관 같은 데 가보시면 입구 앞에 시공테크라고 큼지막하게 박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만입니까? 우리 형님들, 누님들 목욕탕을 가시면 목욕탕에도 가끔 가다가 시공테크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과 환경은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 매매하기 좋을까요? 매우 위험하죠. 그리고 최저점을 찍었을 때는 동전주가 됐었던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자연과 환경은 세력들의 끼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포텐이 터져서 주가가 급등할지 알 수 없는 기업이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하락 추세를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하락 추세를 끝낸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이 정도나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올라와 주어야 자연과 환경은 건설사로서의 입지를 바닥을 디디고 다시 상승 전환하려고 한다, 혹은 박스권의 상단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진입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자연과 환경을 매매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공테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공테크는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이후에 토르 기법이 나온 기업이죠. 그런데 토르 기법이 나오고 주가가 지금 내려앉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라고 봐야 하고요. 이 상승 추세에서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그때부터 시공테크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상승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도 매우 좋은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을 하셨겠지만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월요일날 시초가에 진입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리고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 시공테크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보고요. 자, 그다음 롯데관광개발은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이빨이 빠진 구간이 있죠. 이 이빨이 빠진 구간은 언제든지 급하게 등락이 나올 수도, 그리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투자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서부 T&D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가가 내려앉았지만 이 하락 추세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아니라 추석이라는 악재를 맞이하여 주가를 큰 폭으로 내려앉힌 거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에 포착된 것은 메가토르의 신호가 포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지속적인 상승 추세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바닥 구간에 있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말 중요한 거. 자, 핑크색 선이 120봉으로 봤을 땐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600봉으로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바닥 핑크색, 2차 바닥 핑크색이죠. 제가 핑크색 선은 어떤 식으로 매매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내려앉은 이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상승을 보여주는 그 바닥에서는 진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바로 그 자리가 지금입니다. 그 지금이 어떤 식으로 판단이 되느냐? 메가토르가 포착된 가격보다 낮은 위치, 즉 얼마입니까? 7,370원보다 아래 가격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좋은 자리. 그런데 오늘도 다음 주 월요일도 갭이 뜨지 않는다면 7,370원 아래에서 잡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지금도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매수가 가능하신 종목이에요. 지금도 잡으실 수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보신 이후에 진입하셔도 괜찮은 기업이다. 그러면 진입한 이후에 매도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1차 5%, 2차 검은색 저항선, 3차 파란색 저항선인데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주셨던 수식관리자를 여러분들의 HTS에 표현하시면 나오는 선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가토르 기법과 토르 기법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주시는 자료를 받으셔서 그 자료를 통해서 표현해 내셔야 그 종목들을 포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정 앵커님께서 주시는 자료 한번 만나보시죠. 토르 종목 발굴할 수 있는 이 조건 검색식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 종목들 실시간으로 HTS나 M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아직까지도 토르 기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전문가님만의 차트 보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토르 기법부터 차트를 보는 방법까지 전문가님만의 방법 요청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추석이라는 악재가 생길 때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잘못된 판단을 하실까 두려워 제가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안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다시 가지고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부터 이 선을 토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 움직임에 여러분들의 자금을 태우시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매매가 가능한 자리와 진입하면 안 되는 자리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 지지 저항선과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을 편하게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도록 하늘에서 황금색 빛기둥이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인데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지선이 되기도 언제든지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선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좋아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이 검은색 지지선보다 위에 있어도 검은색 저항선보다 아래에 있어도 진입하실 수 있겠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추석이라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라면 검은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는 종목은 검은색 지지선을 이탈하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인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 지지 저항선이 있는데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잡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가토르 기법의 지지 저항선은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기 때문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다면 매수하기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도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포착된 날 여러분들이 차트상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빛기둥이 내려온다라는 거, 형광색 빛기둥이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메가토르가 포착된 날이었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지지선인데요. 핑크색입니다. 제가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건 무엇입니까? 바닥을 디딘 이후에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올라와주고 그 두 단계 올라와준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퐁당 빠져 들어간다면 그 자리는 상승 추세의 저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된 추세의 저점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자리를 포착하기 위한 캔들의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저항선인데요. 이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는 구간을 저항선이라고도 합니다만 저항선보다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면 그 자리는 매수할 수 있는 재차 상승 가능한 자리로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 자리는 언제냐? 자, 오랜만에 설명드립니다. 저항선이 상단으로 올라간 이후에 그 다음 날 거래량이 줄어드는 날 주가가 저항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한다면 그 저항선이 높은 가격이 아니라 이 가격에서 한 번 더 위로 솟아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파란색은 마찬가지 저항선이 되기도 지지선이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섯 가지 선에 대한 설명 드려봤고요. 이 다섯 가지 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 유정희 앵커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더. 자,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토르 기법이란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해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진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중에 기준봉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한 상황에서 그다음 마지막 우리가 진입하는 종가의 원칙이 있었죠. 뭡니까? 기준봉을 기산점으로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판단했을 때 양봉이 나오며 우리가 종가 베팅하기에 좋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자리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종가 베팅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유정희 앵커님께서 주셨던 수식관리자의 방법대로 표현을 하시면 빛기둥이 나오는 날이 바로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노란톡방에서 매일같이 종목이 포착되면 종가 베팅 하실 수 있게끔 3시 20분부터 3시 30분
단일가 시간에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 매수 버튼만 눌러서 진입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라고는 매도밖에 없지만 그 매도 또한 자동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정해 놓은 퍼센트의 매도가 되게끔 설정해 놓으신다면 매수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셔도 알아서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크나큰 이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기준봉이 포착됐던 날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종목을 보고 계실 거예요. 왜? 기준봉의 날에는 거의 종목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 주가가 평소보다 높이 올라갔고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터지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준봉의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입하는 건 기준봉 다음입니다. 다음 날이건 아니면 하루 더 지난 그 다음 날이던 그때 진입할 수 있는 캔들의 모양이 나오는지를 판단하시고 진입할 수 있는데 토리 기법을 알고 계신다면 그 자리를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습득하실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 종가 베팅을 해야 하느냐? 종가 베팅에만 진입을 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 거래량이 최종적으로 줄어들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장중 동시호가가 시작되는 3시 20분입니다.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토르 기법이 포착되는 종목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이 종가 때까지 양봉을 유지해 줄 것인지 혹은 거래량을 줄여서 마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가 시간에만 진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입을 할 때 지정가로 되어 있는 매수 주문 유형을 시장가로 필수적으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00원에 3시 20분에 가격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3시 30분에 3,000원이 아니라 3,030원에서 끝난다면 6틱이나 올라서 주가가 끝나는 상황이 연출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매수 거셨던 3,000원에는 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 종목 내가 진입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시장가로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만 진입하는 이유. 장중 동시호가가 우리가 진입하는 종가 베팅 시간인데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는 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위아래로 세 호가밖에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간혹 장이 끝난 거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은 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조정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3시 40분부터 4시까지 장후 시간의 시간이 있죠.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는 또 시간 외 단일가까지 주가를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진입하실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되도록이면 종가 베팅 시간에 따라오셔야 저와 평균 단가가 같으실 테고 한 가지만 더 3시 30분에 끝나는 그 가격, 그 종가보다 높은 위치에서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정 앵커님을 만나 뵐 텐데 유정 앵커님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자료집을 들고 계십니다. 이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서 이번 주말도 푸근한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나보시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년간 연구해서 그 자료를 모아오신 그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서는요, 우리가 핵심 살펴볼 예정인데요.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넥스트칩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부 T&D, 부동산, 호텔, 쇼핑몰 관련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 계획이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 어렵지 않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가 베팅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시장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면서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